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토트넘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 외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토트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카리오, 스펜스, 그레이, 단소, 우도기, 베르발, 벤탄쿠르, 메디슨, 존슨, 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BC에서 발표한 에이지 알크마르의 이 선발 라인업에는 페롯 선수가 좀 눈에 띄었죠. 아무래도 토트넘에서 뛰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선수였고, 외신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했다. 그리고 미키 반더벤, 로메로, 솔랑케가 지금 다 교체 명단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토트넘이 그 부상의 어떤 상황에서 회복 중인 상황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반전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경기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 어웨이 경기를 할 때 굉장히 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알크마르의 홈 경기를 치르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초반에 결국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 경기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경기 초반 흐름은 오히려 알크마르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베르발의 자책골이었는데 B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카스 베르발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속상한 장면인데, 상대방의 이 코너킥 장면 넘어왔을 때 트로이 페럿이 이제 공을 찼습니다. 근데 빗 맞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튕겨서 왔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베르발이 이걸 걷어내려고 건드렸는데, 이게 하필이면 또 기묘한 궤적을 그리면서 비카리오와 스펜스를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찼죠. 찼는데, 근데 이 찬 공이 이제 베르발이 딱 맞고, 그리고 기묘하게 골대 쪽으로 향하면서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이없는 골이었고, 이 골이 실점되었을 때 이 화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골을 실점한 게 손흥민 선수에게 얼마나 좀 실망스러움이 컸을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중 하나일 텐데, 토트넘은 이제 만회할 기회가 있었으면 또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어떤 프리킥 기회를 얻었고 누가 찰 것인가 라고 했는데 메디슨이었습니다. 보니까 짧게 차고 그 다음에는 앱솔루트 메스, 완전 난장판이었다. 토트넘의 전반전의 어떤 그 요약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면이죠. 저는 손흥민 선수가 바로 직접 프리킥을 찰 수 있는 그 곳이라고 봤는데, 왜냐면은 이거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바깥쪽이거든요. 굉장히 차기 좋은 위치인데, 결국에는 이 위치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이거 메디슨이 그냥 날려버리겠구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무슨 작전이 있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짧게 주고 뭐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뒤로 줘가지고 이렇게 위로 날리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뭐 전혀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허무하게 기회가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글렌 호드도 이 TNT 스포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포지션에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직접적으로 차면 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하프타임 토트넘이 1대0으로 살아남은 것도 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to be honest, 이거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결국에는 지금 한 골만 실점한 게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았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이제 마티아스 텔 선수를 오도베르로 교체하는, 이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그럼 중간에서 쓰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기록했던 그 유일한 어떤 슈팅은 상대방의 이 모든 수비수를 뚫고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슛 각도가 나왔을 때 하는 슛이었는데, 이게 이제 높게 떠버리고 말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BBC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미로를 뚫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돌파를 보여준 다음에 슈팅까지 했는데 너무 멀리 벗어나 버렸다. 그나마 토트넘이 공격적인 어떤 의도를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었고, 사실은 전반전 내내 있었던 장면보다도 위협적인 장면이었다. 토트넘 경기가 지금 이제 전혀 지금 공격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상대방 어네스트 포쿠 같은 그런 선수들이 슈팅을 좀 위협적으로 하면서 토트넘도 위협하는데 열려있는 경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손흥민 선수를 중간에 뒀는데, 그리고 이제 측면 쪽에 굉장히 많은 선수를 두면서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도 이제 많은 선수를 두면서 수비를 했을 뿐 아니라 사실 여기에서 이제 중간으로 넘어오는 공이 없죠.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넣어두는 게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 토트넘은 사르 그리고 포로 뭐 솔랑케 같은 선수들을 교체 투입시키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솔랑케랑 교체시키는 그런 선택을 해버립니다. 뭐 손흥민 선수도 일단 선발로 나선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원정까지 왔다는 거를 감안하면은 체력 관리의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솔랑키의 부상까지 결국에 터지면서 토트넘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볼 경합 과정에서 솔랑키 선수가 부상당하는 상황이 생긴 것인데, 손흥민 선수 대신 들어간 솔랑키까지 결국에는 교체 아웃되면서 토트넘은 수를 못 쓰고 1대 0으로 그냥 경기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딱 이제 공격했을 때 기록했던 어떤 공격적인 존재감 외에는 토트넘이 또 후반전에 그렇게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 평점 6.6점을 받으면서 낮은 어떤 평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진이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토트넘은 이런 부분이 더 아쉽죠. 뭐 로메로 그리고 반더벤 같은 선수들이 일단 교체 명단까지만 오르고 나서지 못했다는 점도 이제 눈에 띄고, 그리고 오도베르, 포로, 사르, 솔랑키 선수까지 투입을 했지만 결국에는 별다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정 경기에서 1대 0 정도로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그리고 사실은 좀 불운하죠. 루카스 베리발의 자책골로 지금 토트넘이 이제 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불운하게 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불운도 쌓이면 실력 아니겠습니까?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홈 경기에서 확실하게 이기지 않는 이상 이제 토트넘에게는 돌파구가 없어졌다. 사실상 배수진을 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또 얼마 남지 않은 본머스전입니다. 3월 9일이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체력을 좀 조절한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토트넘과 본머스 경기 이후에는 또 일주일 뒤에, 사실은 한 5일 정도 뒤죠. 이 뒤에 이제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가 있게 됩니다. 과연 토트넘은 이 경기 일정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그리고 과연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유일한 목표를 이루는 어떤 도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크마르와 토트넘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